키다리 아저씨, 진 웹스터 지음. 고아들을 대학에 보내주시는 친절하신 후원자님께 저는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기차를 4시간 동안 타고 왔어요. 정말 신났어요. 기차에 타본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대학은 엄청나게 커다랗고 정신없는 곳이에요. 제 방 밖으로 나갈 때마다 길을 잃을 정도예요. 나중에 조금 적응하게 되면 이곳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적어서 보내드릴게요. 수업에 대해서도 나중에 자세히 적어드릴게요. 수업은 월요일 아침에 시작하는데 오늘은 토요일 밤이거든요. 하지만 먼저 아저씨께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편지를 씁니다. 모르는 분께 편지를 쓰는 것은 좀 이상하게 느껴져요. 하지만 저에게는 편지라는 것을 쓰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느껴진답니다. 지금까지 편지를 써본 적이 서너 번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모범적인 편지를 못 쓰더라도 부디 눈 감아주시면 좋겠어요. 어제 아침 고아원을 떠나기 전에 리펫 원장님과 저는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원장님께선 저에게 앞으로 어떻게 행동거지를 하며 살아야 하는지, 특히 제게 친절을 베풀어 주신 고마우신 신사분께 어떻게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어요. 저는 아주 공손하게 행동하기 위해서 매우 주의를 기울일 거예요. 하지만 너무 흔한 가명인 존 스미스라는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하는 분한테 어떻게 아주 공손하게 행동할 수 있겠어요? 좀 더 인간미가 있는 이름을 고르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저는 마치 친애하는 말뚝님이나 친애하는 옷걸이님한테 편지를 쓰는 기분이에요. 이번 여름 동안 후원자님에 대해 정말 많이 생각해 보았어요. 저에게 이렇게나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가 꼭 마침내 가족을 갖게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신 분이시지요. 마치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정말 좋은 느낌이에요. 하지만 후원자님에 대해 생각을 해볼 때면 저의 상상력이 꺾여버린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후원자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이 3가지밖에 없거든요. 키가 크시다. 돈이 많으시다. 여자애를 싫어하신다. 어쩌면 제가 후원자님을 여자애를 싫어하시는 아저씨라고 부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부른다면 제가 모욕을 받는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아니면 돈이 많으신 아저씨라고 부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후원자님을 모욕하는 게 될 것 같아요. 꼭 후원자님과 관련된 중요한 것이라곤 돈밖에 없다는 것처럼 들려서 말이에요. 게다가 돈은 너무 외적인 속성이에요. 후원자님이 평생 동안 계속 부자이실지는 알 수 없으니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월스트리트에서 증권 거래를 하다가 망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후원자님이 앞으로도 평생 동안 키가 지금처럼 크시리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후원자님을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르기로 결심했어요. 기분 나빠진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만 부르는 애칭이니까 리펫 원장님께는 말씀드리지 말아주세요. 10시를 알리는 종이 울릴 때까지 2분이 남았어요. 여기 대학생들은 종소리에 맞춰서 일과가 나누어져 있어요. 종소리에 맞춰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공부를 해요. 아주 생동감이 넘치죠. 꼭 소방마차를 끄는 말이 된 듯한 기분이 하루 종일 들어요. 종이 울리네요. 불이 꺼졌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제가 규칙을 정말 잘 지키죠?
이게 다 존 그리어 고원에서 잘 훈련을 받은 덕분이랍니다.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저루샤 에벗 올림. 키다리 아저씨 스미스 씨께 10월 1일. 친애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저는 대학교가 너무 좋고 여기에 보내주신 아저씨도 너무 좋아요. 저는 정말 행복하고 모든 것이 너무 즐거워서 잠도 잘 안 올 정도랍니다. 존 그리어 고아원이랑 얼마나 다른지 상상도 못할 정도예요. 세상에 이런 곳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여자가 아니라서 이 대학에 못 오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겨질 정도예요. 아저씨가 젊을 때 다니셨던 대학도 여기만큼 좋지는 않을 거예요. 제 방은 탑 위에 있는데 새 병동을 짓기 전에 전염병 환자 병동으로 쓰이던 곳이에요. 이 탑의 같은 층에 사는 학생이 3명 더 있어요. 항상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는 안경 낀 4학년이랑 셀리 맥브라이드와 줄리아 러틀리지 펜들턴이라는 신입생 2명이에요. 셀리는 머리카락이 빨갛고 코는 들창코이고 아주 다정한 성격이에요. 줄리아는 뉴욕에 처음으로 정착했던 가문 출신인데 아직 저를 본 채만 채예요. 그 2명은 방을 같이 쓰고 4학년이랑 저는 각자 1인실을 써요. 보통 신입생은 1인실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대요. 1인실은 아주 적거든요. 그런데 저는 요청한 적도 없는데 1인실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좋은 집안 따님들한테 고아랑 같은 방을 쓰라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학교 관리자가 생각한 것 같아요. 고아임께 이런 장점이 있네요. 제 방은 탑의 북서쪽에 있고 창문 2개가 있고 창밖 풍경이 멋져요. 18년 동안 20명이나 되는 애들과 한 방을 쓰다가 혼자 있게 되니까 정말 편해요.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저루샤 에벗과 친분을 쌓게 되었어요. 저는 그 사람이 아주 좋아질 것 같아요. 아저씨도 그렇게 되실 것 같으신가요? 화요일, 학교에서 신입생 농구팀 멤버를 모집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갈지도 몰라요. 물론 저는 체구가 작지만 아주 잽싸고 강단 있고 튼튼하거든요. 다른 친구들이 뛰어다니는 동안 저는 걔네들 발밑에서 잽싸게 뛰어다니면서 공을 잡을 수 있어요. 농구 연습을 하는 건 너무 재밌어요. 나무들이 온통 울긋불긋하고 공기 중에는 낙엽 태우는 냄새가 가득한 저녁에 다 같이 깔깔거리고 소리 지르면서 운동장에서 연습한답니다. 여기 학생들은 제가 지금까지 봤던 가장 행복한 여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행복한 건 바로 저랍니다. 원래 긴 편지를 쓰면서 제가 무엇을 배우는지 전부 알려드릴 생각이었어요. 리펫 원장님께서 아저씨가 알고 싶어 하실 거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7교시를 알리는 종이 이제 막 울려서 10분 안에 운동복을 입고 운동장으로 나가야 해요. 제가 농구팀에 들어가길 바라지 않으세요? 아저씨의 성실한 저루샤 에벗. 추신 9시. 셀리 맥브라이드가 제 방문으로 머리를 들이밀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향수병에 걸려서 못 견디겠어. 너도 그래? 저는 약간 미소를 지으면서 아니라고, 아마 잘 견딜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저는 향수병에 걸릴 일은 영영 없을 거예요.
고아원이 그리워서 향수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저씨도 못 들어보셨죠? 10월 10일 친애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미켈란젤로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중세시대 이탈리아에 살았던 유명한 화가였대요. 영어 수업을 듣던 모든 학생이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는 것 같았어요. 제가 미켈란젤로가 대천사인 줄 알았다고 하니까 다들 웃었어요. 꼭 천사 이름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대학교에서 힘든 점은 저는 지금까지 배워본 적이 없는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누구나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끔씩 정말 창피해요.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본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면 저는 조용히 있다가 나중에 백과사전에서 찾아본답니다. 첫날에 전 아주 끔찍한 실수를 했어요. 누가 모리스 메텔링크라는 시인 이름을 말했는데 제가 걔도 신입생이냐고 물었거든요. 이 웃긴 이야기가 온 학교에 퍼졌어요. 하지만 어쨌든 저도 다른 애들만큼이나 똑똑해요. 어떤 애들보다는 더 똑똑하고요. 제가 방을 어떻게 꾸몄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갈색과 노란색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꾸몄어요. 벽지는 노르스름한 빛깔이고 저는 노란색 면 커튼이랑 쿠션이랑 3달러짜리 중고품 마호가니 책상이랑 등나무 의자랑 가운데에 잉크 자국이 있는 갈색 카펫을 샀어요. 잉크 자국 외에는 의자를 놓았어요. 창문이 높아서 보통 자리에 앉아서는 밖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전 화장대에서 거울을 떼고 천을 씌운 다음에 창가에다 가져놓았어요. 거기 올라가면 창을 내다보기에 제격이에요. 화장대 서랍은 계단으로 쓰기에 좋고요. 아주 편리해요. 4학년 선배들이 하는 경매에서 그 물건들을 고르는 걸 셀리 맥브라이드가 도와줬어요. 얘는 보통 집에서 평생 살아왔으니까 방 꾸미기를 어떻게 하는지 잘 알아요. 물건을 사고 5달러짜리 지폐를 낸 다음에 거스름돈을 받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동전밖에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는 엄청 즐거운 일이거든요. 아저씨, 용돈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셀리는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줄리아 러틀리지 펜들턴은 가장 재미없는 사람이고요. 학교 관리자가 이 두 명이 룸메이트가 되도록 정해줬다는 게 참 이상해요. 셀리는 무엇이든지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낙제까지도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줄리아는 무엇이든지 재미없다고 생각하고요. 줄리아는 다정하게 행동하려는 노력이라곤 조금도 안 해요. 펜들턴 가문의 일원이라는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 무조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줄리아와 저는 숙적으로 태어난 것 같아요. 지금쯤 아저씨께서는 제가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시겠죠? 첫 번째 라틴어, 2차 포에니 전쟁, 한니발 장군과 그의 군대가 어젯밤에 트라시메누스 호수에 진을 쳤어요. 매복해 있다가 로마를 습격할 준비를 했고 오늘 새벽 4시에 전투가 벌어졌어요. 로마군이 후퇴 중이에요. 두 번째, 프랑스어, 소설 3총사 중 24쪽과 불규칙 동사 제3변화. 세 번째, 기하학, 원기둥을 마치고 원뿔을 배우는 중이에요.
네 번째, 영어. 설명문을 배우는 중이에요. 제 문체는 하루하루 점점 명료하고 간결해지고 있어요. 다섯 번째, 생리학. 소화기관에 다다랐어요. 다음 시간에는 담즙과 췌장을 배워요. 교육을 받고 있는 아저씨의 저루샤 에벗 올림. 추신. 아저씨께서 술은 입에 대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간에 아주 해롭다고 해요. 수요일. 친애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저 이름을 바꿨어요. 학생 명부에는 여전히 저루샤라고 적혀있지만 다른 데서는 주디라고 불려요. 태어나서 처음 갖는 애칭을 스스로 정하다니 너무 안 됐죠? 하지만 주디라는 이름을 제가 만들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프레디 퍼킨스가 아직 너무 어려서 발음을 잘 못할 때 저를 주디라고 불렀거든요. 리펠 원장님이 아기 이름을 정할 때 좀 더 독창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성은 전화번호부 첫 페이지에서 찾으셨대요. 그리고 이름은 아무 데서나 가져오세요. 저루샤라는 이름은 어느 묘비에 적혀 있었던 이름에서 따오셨대요. 전 제 이름이 언제나 싫었어요. 하지만 주디라는 이름은 좋아요. 웃기는 이름이죠? 저 같은 사람한테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에요. 가족들한테 귀여움을 받으며 응석바지로 자란 인생에 대해 아무런 걱정도 않고 지내는 파란 눈을 가진 깜찍한 소녀한테 어울릴 이름이라서요. 저도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무슨 잘못을 하든지 간에 가족들이 너를 너무 응석바지로 키웠어 라고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자란 신용을 하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부디 앞으로 저를 언제나 주디라고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어요. 전 이제 염소가죽 장갑이 3켤레 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에 걸려있던 염소가죽 벙어리 장갑을 가져본 적은 있는데 손가락 5개 달린 진짜 염소가죽 장갑은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가끔씩 꺼내서 손에 끼워보곤 해요. 교실에까지 끼고 가지 않으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요. 저녁 식사종이 울리네요. 안녕히 계세요.